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 브리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이슈별 추가 취재부터 친절한 설명까지 담아낸 기자 브리핑의 주인공 이연아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YTN에서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자 브리핑의 주인공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에 이연아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제작국 뉴스가 있는 저녁 소속의 이연아입니다. 네, 이연아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연아 기자의 분석과 해석이 더해져서 평일 저녁 종합 뉴스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이 기자 브리핑의 제작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전에 이연아 기자의 활약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주일 간격으로 모두 4차례 걸쳐서요. 학년별 단계적인 등교 개학이 실시가 됩니다. 원래 전국 학생들 개학은 3월 2일이었지만요. 코로나19로 2달 반 만에 학교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부회장의 사과는 지난 2월 출범한 외부 경영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재 부천 쿠팡 물류센터 검사 대상자 4천여 명 가운데 90% 가까이 정도가 검사가 진행이 됐고요. 400여 명에 대한 검사는 또 진행 중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유일하게 기자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 4월 15일에 네.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게 이제 기자 브리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자 브리핑 코너를 만들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사건, 사고, 재판이 좀 단발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가 출연을 해서 매일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긴 시간 동안을 좀 긴 호흡으로 좀 깊이 있게 시청자분들께 보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또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사회부라든가 정치부 등의 이제 한 부서에 속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취재 활동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거를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뉴스팀 소속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슈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것들은 좀 쉽게 원활하게 취재가 되는 아이템도 있는 반면에 좀 쉽지 않은 아이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도 작성하고 실제 방송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또 거기에 오보를 내면 안 되니까 또 정확성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좀 시간 안에 제대로 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핫한 이슈를 위주로 다루시는데 이런 주요 이슈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좀 꾸준하게 관심이 가는 주제가 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왜 기자가 되고 싶었냐라는 질문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인권이나 빈곤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기자 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슈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이나 빈곤 관련된 아이템, 예를 들어 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군 의문사 뭐 사건이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기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조금씩 이렇게 취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포트 제작과 대담 출연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주중에 보도제작국의 뉴스가 있는 저녁 팀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제작은 주말에 네. 보도국 사회부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주로 리포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담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면이나 아니면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정보를 좀 전달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 정보만 딱 듣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저녁을 또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의 저녁은 좀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사실 뭐 딱히 이렇다 할 생활을 하진 않고요. 퇴근하면 네. 요즘 또 시기인 만큼 네. 바로 집에 가서 아, 네, 쉽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일반적이네요. 네, 원래는 굉장히 이제 사실 퇴근하고 나서도 뭐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거나 남은 일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 한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시기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자님께서는 이 기자의 영역에서 해낼 수 있는 뭐 일들을 정말 다양하게 이제 소화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 질문을 네. 퇴근할 때 스스로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난 네. 어떤 기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썼던 기사는 뭐 어떤 가치가 있고 예,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기자 생활을 했으면 앞으로의 기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예, 약간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보도에서 더 나아가서 좀 본질을 제대로 좀 보도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내 친구, 내 가족이 이제 살아가는 사회가 모두가 다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그 이끌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매일 하루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자 브리핑의 뒤편에 더욱 풍성한 내용과 그 과정이 돋보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힘내주시고 다음 브리핑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이연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합니다. 또 이 사건의 취재기를 꼭 알리고 싶다 하는 기자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